맞아. 너한테 접근한 거야. 아빠한테 맞는 간 줄 사람 너밖에 없었어. 우리 이혼하자. 제 남편이 제게 한 말입니다. 저는 올해 31살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일했고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는 그런 삶이었죠. 그때 저는 라식 수술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안경 쓰는 게 불편해서요. 회사 근처 안과를 검색했습니다. 리뷰가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봐주세요. 원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 안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인 줄은 몰랐습니다. 안과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친절한 직원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라식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네. 그럼 먼저 검사부터 할게요. 시력 검사, 안압 검사, 각막 두께 측정.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도 해야 해요. 혈액 검사요? 네, 라식 전에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염 여부 확인하고 혈액형도 체크하고요. 저는 의심 없이 팔을 내밀고 체열을 진행했습니다. 이틀 후에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검사 받으신 분이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원장인데요. 오늘 진행하신 검사 결과에 약간 이상이 있어서요. 다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무슨 이상인데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오셔서 말씀드릴게요. 내일 저녁 6시 어떠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게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안과에 갔습니다. 원장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원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보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각막에 상처가 많이 있으셔서 안약을 좀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안약 처방 주시면 사용할게요.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후에 수술은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예. 아, 이상하게 들리셨죠? 죄송해요. 그냥 환자분이 너무 불안해하셔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계속 웃고 있었고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우리는 병원 1층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원장은 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복 기간, 주의사항, 비용까지.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도 했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광고 회사 다녀요. 아, 힘들겠네요. 약은 많죠? 네, 많아요. 저도 비슷해요. 의사도 약은 많거든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원장은 자주 연락했습니다. 수술 날짜 잡으셨어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요? 제가 맛있는 식당 아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작업인가? 저 환자인데요. 아, 환자 아니에요. 아직 수술 안 하셨잖아요. 그냥 친구로 만나고 싶어서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좋고 뭐. 그럼 토요일에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의 이름은 강민준이었습니다. 서울의대 출신 안과 전문의. 집안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 어머니는 전업주부. 외아들이에요. 부모님이 저한테 기대가 크죠. 민준 씨는 완벽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공감해줬습니다. 지난번에 이탈리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기 데려왔어요. 선물도 자주 줬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 별거 아니에요.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운명인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가 부모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우리 며느리감이네. 시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절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만 생각해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모님을 소개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축하해주는 사람들, 행복한 신혼여행.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시댁에서 전세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신혼생활은 좋았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출근 전에 커피를 내려줬고, 퇴근하면 오늘 어땠어? 물어봤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 부모님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조금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피곤해 하셔. 병원 가보셨어요? 맞지. 별거 아니래. 민준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제대로 검사 받아보세요. 알았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 간이 안 좋으실 것 같아. 그럼 병원 가보시라고 하지. 아빠가 병원 싫어하셔. 아프다는 말도 안 하시고. 저는 시아버지가 걱정됐습니다. 결혼 3개월째 되던 날,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쓰러졌어. 119 불렀어.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 우리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시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더니 쓰러지셨어.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제가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간부전이에요. 간부전? 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고, 지금은 간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간이식밖에 없습니다. 간이식.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건강해 보이셨는데. 시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밤새 병원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간이식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뇌사자간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생체 간이식이 더 빠릅니다. 생체 간이식이요? 네. 가족 중 누군가가 간 일부를 기증하는 겁니다. 간은 재생되니까 기증자도 회복됩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O형이요. 아버님은 AB형이시네요. O형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민준 씨는 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적합하지 않네요. HLA 항원이 맞지 않아요. 거부 반응 위험이 너무 큽니다. 민준 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가족분들도 검사해 보시죠. 시어머니도 검사했습니다. O형이었지만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안 좋아서 불가능. 친척들도 검사했습니다. 다들 부적합.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저를 봤습니다. 여보. 응? 혹시 모르니까 당신도 검사해 볼래? 저는 놀랐습니다. 나도? 응. 혈액형이 O형이잖아. O형은 모든 혈액형에 줄 수 있어. 혹시 모르잖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간 일부를 떼어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검사해 볼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CT, MRI.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HLA 항원이 거의 완벽하게 맞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빠를 살릴 수 있어. 시어머니도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맞다니. 운명인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것을, 민준 씨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라식 검사 받으러 왔을 때 제 혈액을 몰래 시아버지 적합성 검사에 사용했다는 것을, 그리고 완벽하게 맞는다는 걸 확인하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모든 것이 계산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간 일부를 떼어준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수술 위험도 있고 회복 기간도 길고. 하지만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빠 좀 살려줘. 제발 부탁이야. 친척들도 연락했습니다.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민준 씨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여보, 나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제발 도와줘.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시아버지가 죽는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알았어. 할게. 모두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은인이야. 평생 잊지 않을게. 저는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무서웠습니다. 여보, 나 무섭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당일.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오른쪽 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간 오른쪽 옆 60%를 적출했습니다. 아버님께 이식됐고요. 둘 다 안정적이에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잘 됐다.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아빠 수술도 잘 됐어. 정말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시아버지는 빠르게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가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이 은혜 못 잊을게. 저는 뿌듯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이.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3개월은 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 일주일은 잘 챙겨줬습니다. 밥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병원 진료도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 가야 해. 혼자 갈 수 있지? 아직 좀 힘든데. 택시 타고 가. 나 수술 있어.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집에서도 민준 씨는 변했습니다.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응.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대화가 끊겼습니다. 스킨십도 없어졌습니다. 침대에서도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여보, 피곤해. 자자. 저는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댁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은인처럼 대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살았어. 우리 평생 고마워할게.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시댁의 초대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도 돼요? 아, 이번 주는 바빠서.
제가 먼저 연락하면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얼굴도 좋아 보이셨습니다. 아버님 건강해 보이세요. 응, 덕분에. 하지만 그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찬 만들어 왔어요. 아, 그래. 거기 나. 예전 같으면 고맙다 맛있겠다 했을 텐데. 이제는 무덤덤했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시댁 분위기가 이상한데. 뭐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아. 기분 탓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달라졌어.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전에는 8시쯤 들어왔는데 이제는 10시, 11시. 오늘 왜 이렇게 늦어? 병원 일이 많아서. 저녁은 먹었어? 응, 밖에서 먹었어. 누구랑? 동료들이랑.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샤워하러 갔을 때 휴대폰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무심코 봤습니다. 오늘 애 어린이집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애? 어린이집?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이가 없는데. 누구 아이? 문자를 더 보려고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뭐해? 문자 왔길래. 민준 씨가 폰을 빼앗았습니다. 내 폰 왜 봐? 사생활 침해잖아. 사생활? 우리 부부인데? 부부라도 프라이버시는 있어. 그 문자 뭐야? 누구 애야? 친구 애야. 내가 잠깐 데려다 줬어. 무슨 친구? 대학 친구. 남자? 여자? 여자.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여자친구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다고. 그게 말이 돼? 말이 되지. 친구니까. 그럼 그 친구 남편은? 이혼했대. 저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으니까. 그날 이후 저는 민준 씨를 주시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했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문자 소리가 나면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가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병원 일. 늘 같은 대답. 주말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어디가? 병원. 주말인데? 응급 환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 씨가 또 나간다고 했습니다. 병원 좀 갔다 올게. 저는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뒤를 밟았습니다. 민준 씨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주택가였습니다. 민준 씨가 차를 세웠습니다. 한 빌라 앞에서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민준 씨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그 아이가 민준 씨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그날 밤 민준 씨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폰을 열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대화.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2년 전부터 대화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아니. 우리가 만난 후에도 계속. 오늘 지우 어린이집 보냈어? 응, 잘 갔어. 이번 주 생활비 보낼게. 고마워. 사랑해. 생활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진들, 아이와의 사진들, 행복한 가족 사진. 저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이메일 계정, 민준 씨의 업무 메일.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메일 제목 간이식 적합성 검사 결과. 메일을 열었습니다. 환자 강민준 부 강석진. 기증자 후보 김수진. 혈액형 O형. HLA 적합도 완벽 일치. 교차 시험 음성. 결론 이식 가능 최적의 기증자.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날. 민준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완벽한 기증자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침착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갔다 와. 응. 민준 씨가 출근한 후,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준 씨가 일하는 안과가 아니라 큰 대학병원, 의료정보과에 갔습니다. 제 의료 기록을 열람하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되세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제 의료 기록을 출력했습니다. 강민준 안과의원. 라식 검사 ABO, HBV, HCV, CBC. 그리고 추가 항목. HLA 타이핑, CROSSM ATCH 테스트. 이건 라식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간이식 적합성 검사였습니다. 제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제 혈액을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변호사가 기록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환자 동의 없이 검사를 진행했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결혼 사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빠른 연애, 결혼, 간이식, 그리고 이후의 냉대, 사생아까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남편분의 휴대폰 내용, 사생아 존재 증명, 병원 내부 기록까지 모든 걸 확보해야 해요. 저는 각오했습니다. 끝까지 가기로. 2주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민준 씨 몰래 휴대폰을 복사했습니다. 그 여자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 기록도 찾았습니다. 아버지란의 강민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민준 씨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왔어? 저는 거실 테이블에 모든 증거를 펼쳐놨습니다. 의료기록, 문자 내역, 사진들, 출생신고서. 민준 씨가 그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게? 당신이 뭔지 잘 알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라식 검사 받으러 갔을 때 당신은 내 혈액으로 시아버지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했죠. 민준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맞는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죠. 처음부터 계획이었죠. 민준 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맞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민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맞아. 너한테 접근한 거 맞아. 아빠가 간경화 말기였어. 간이식이 급했어. 근데 적합한 사람이 없었어. 그때 내가 검사 받으러 왔고 난 기회를 잡았어. 너의 혈액으로 몰래 적합성 검사를 했지. 결과는 완벽했어. 그래서 너한테 접근한 거야. 사랑한 척, 결혼한 척, 다 연기였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 그럼 나는 뭐였어? 간 공급원? 맞아.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너는 아빠 살릴 도구였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여자는 뭐야? 정은지. 내 진짜 와이프야. 대학 때부터 만났어. 아이도 있어. 지우. 그럼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너 없으면 아빠가 죽으니까.
이식 받으려면 가족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야. 민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는 건강해졌어. 넌 이제 필요 없어. 이혼하자. 저는 웃었습니다. 이혼? 그래, 위자료는 줄게. 위자료?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뭔데? 고소장이야. 민준 씨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환자 동의 없는 검사 진행, 개인정보 무단 사용, 결혼 사기, 중혼. 저는 하나하나 읽어줬습니다. 당신은 의사 면허 취소될 거야. 병원에서 쫓겨날 거야. 형사처벌도 받을 거고, 명예도 잃을 거야.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민준 씨가 당황했습니다. 잠깐 진정해. 진정?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 다시. 닥쳐.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간 돌려줘.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 윤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사협회에도 신고했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안과 의사 불법 검사로 아내간 적출. 기사가 나갔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이야? 의사 면허 박탈해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 여론은 저의 편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내부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민준 씨가 불법으로 제 혈액을 검사한 기록, 시스템 로그까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 1년, 병원에서 해고, 형사처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손해배상 3억. 민준 씨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아니 수진 씨.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렇게 할 줄은. 저도 피해자예요.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니면 의심이라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모른 척 하셨죠. 살고 싶으셨으니까.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준 씨가 항변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위자료 5억, 재산 분할 2억, 총 7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상담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오른쪽 배에는 긴 흉터가 있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보입니다. 거울에 비친 흉터. 처음에는 보기 싫었습니다. 배신의 증거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살아남은 증거입니다. 제가 강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다시 일어섰다는 증거입니다. 민준 씨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의심하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빠른 관계 진전은 위험합니다.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면 거절하세요. 누구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했다면 무너지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반격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